재물보다 선함이 먼저인 사람들은 왜 늘 궁핍 속에 머무는 걸까? 혹시 착하다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이름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은 욕실 인테리어 기술자 이너바스 이실장입니다. 실장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 건가요? 지난 편에 당신이 돈을 못 버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줬고,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줄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네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힘이 강력했어. 초인류 기업을 만든 회장님부터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와 연예인, 엄청난 몸값을 받는 스포츠 선수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그건 바로 마음의 힘이 강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자기 절제, 욕심을 버려야 할 땐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자기 몫을 챙겨야 할 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챙기는 초인류 말이야. 너는 그런 사람들처럼 영웅이 될 수는 없어. 초인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이용하고 물려받은 기질이 특화된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이룬 경지만큼 따라갈 수는 없지. 다만 네가 원하는 작은 정도의 소망은 마음의 힘을 강하게 만든다면 이룰 수 있다는 거야. 마음의 힘이 강해져야 뭐든 이룰 수 있다는 거지. 마음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해. 다른 사람에겐 친절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착해야 하고 많이 참을 수도 있어야 하지. 심한 경우에는 거절뿐만 아니라 남에게 아쉬운 말 한마디 못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미덕인 줄 알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과 습관에 길들여진 거야. 타인과는 항상 잘 지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자신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습관화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착하다라고 말하지.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꾹 참고 심한 경우에는 그게 부당한 건지도 몰라. 중요한 건 내가 착한 건 괜찮다는 거야. 넓은 아량과 너그러움이라고 자아도취할 수 있으니까. 다만 내 배우자나 특히 내 아들이 너무 착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퍼주게 되면 답답함이 느껴지지. 더군다나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손해보는 느낌이면 미치는 거지. 부부가 둘 다 착한 경우는 아주 희박해. 한 사람이 착하면 한 사람은 악착 같더라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거지. 너무 착하면 내 배우자는 개고생할 수 있으니 착함도 적당히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배려하면 상대방도 배려하고 의리를 지키면 상대방도 그럴 것 같지? 잠깐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는 거야. 인간이 원래 받은 건 오래 기억 못해. 준 거는 잘 기억해도. 옛날 몇십 년 전 아버지들이 보증 잘못 써줬다가 망한 집 여러 번 봤잖아. 집 날리고 빚쟁이들 찾아오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옛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 본인이 착하면 가족은 그만큼 고생한다고 생각해야 해. 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 더 자주 선함을 느낄까? 단지 내 착각일까? 뉴스에서 기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도 부족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사람을 돕는 이들이 있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재물보다 선함이 먼저인 사람들은 왜 늘 궁핍 속에 머무는 걸까? 혹시 착하다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이름은 아닐까? 그런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무조건 대시해보는 거야. 자신이 좀 약해도 지르다 보면 자신보다 강한 사람한테도 이기기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힘이 강해. 비난을 받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어. 우리 조직사회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런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이용할 줄 아는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 심한 경우에는 너무 이용해 먹다가 법을 위반해 감방에 가는 경우도 많지. 인간사회라고 해서 아주 안전하고 잡아먹힐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인간사회도 정글이야. 약자는 항상 강자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는 거야. 잡아먹히기 싫으면 강자가 되어야 해. 아니, 강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 몸과 내 가족 정도는 지킬 힘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인간사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시민사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물론 옛날보다는 공정하고 평등한 부분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야. 계급사회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계급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잖아.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 주식이나 코인 투자부터 불법적인 사기와 도박까지도. 우리 사회가 왜 민주화되었는데? 독재하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배 아프니까 민주화해서 같이 나눠 먹자가 기본 틀 아니겠어? 독재자라도 전 국민이 똑같이 독재자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아무리 악독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환영할지도 모르지. 물론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사업이나 자영업을 해도 망하기 십상이지.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음식점을 개업했어. 불경기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조직 개편을 해야 했고 부장급 둘 중 한 명은 퇴사해야 했던 거야. 다른 부장은 사정이 있어 퇴직을 못하니 자신이 나서서 퇴사하겠다고 한 거야. 회사를 퇴직하고 나이도 웬만큼 먹어서 재취업도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음식점 개업을 한 거야. 생활비는 필요하고 애들이 아직 한참 클 때라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아껴 쓰고 하면 한 달에 3,400만 원이면 생활이 될 것 같았을 거야. 딱 그만큼 정도만 벌자고 개업을 한 거지. 퇴직금과 함께 집 담보로 은행 대출 받아 시작했어. 보증금과 권리금 주고 매장 인테리어 하는데 몇 억을 들여 개업을 했지. 아무리 작은 음식점이라도 신경 쓸 곳이 너무 많잖아.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장사 준비하고 저녁 장사 마치고 오면 거의 자정이야. 처음 몇 달간은 몸은 힘들었지만 할만했어. 생각한 것보다 매출이 잘 나왔거든. 이런 걸 개업발이라고 하지. 하지만 몇 달이 지나니 점점 오는 손님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가 오래되지 않아 많이 힘들어졌어. 매월 임대료 내고 은행이자 갚고 세금 내고 거래처 결제하고 인건비 지출하다 보니 이제는 마이너스인 거야. 집에다가 생활비를 갖다 주지도 못하게 된 거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사장이 너무 착했다는 거야. 직원에게 배려를 너무 많이 한 탓이지. 직원이 힘들까봐 고칠 점이 보여도 말하지 못했고 직원이 점점 나태해지면서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도 직원을 자르지는 못했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을 꼭 벌어야 한다고 그 마음 이해한다고 하면서 말이지. 사장은 열심히 일했어. 손님 응대도 친절하게 했고 홀의 청소도 깔끔하게 하려고 매일 노력했어. 내가 피크 시간 피해서 가보니 직원은 휴대폰 보고 있고 사장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주방에서도 조리사가 처음에는 주방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재료를 신선하게 매일 손질하고 부지런히 양념을 만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주방도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했어. 양념들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쓰다 보니 맛이 점점 없어지게 된 거지. 하지만 직원이 힘들어질까봐 주인은 말을 못한 거야. 점점 매출이 줄었어. 게다가 집에다가는 생활비를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서 가져다 줬던 거야. 가족이 힘들어할까봐. 이 고생은 가장인 내가 다 참고 감내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카드 돌려막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때에서야 가족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지. 음식점이 망하다 보니 가지고 있던 퇴직금을 모두 날렸고 대출까지 떠안게 되었어. 사장은 몸과 마음의 병을 앓게 됐고 가족 모두 힘들어진 삶을 살게 된 거야. 지금은 건물 경비하고 있더라고. 남 일이 아니야. 음식점이 망한 게 누구 책임일까?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주장이야. 착하게 산다는 것은 세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어. 착함은 곧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첫째, 착하다는 것은 경쟁하는 것을 회피하고 귀찮아하는 거야. 무조건 양보하고 배려하면 굳이 피곤하게 안 싸워도 되니까. 둘째는 오만한 거야. 많은 것을 양보해도 나 사는 데는 크게 문제 없고 악착같이 챙기는 저급한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의 정신적 성숙도가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셋째로 착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신으로 살길 바라는 것이지. 이타적인 삶이라고나 할까? 착하디 착한 당신은 어느 쪽이야? 이런 착함은 마음의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나는 착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 살면서 남에게 크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면 괜찮다고 봐. 그래서 나는 시간 날 때마다 나는 착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외치고 있어. 원래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하고 남에게 민폐도 끼칠 수 있어. 괜찮은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대신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상황이라면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삶이 다 그렇게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난 꾸준한 책 읽기와 좋은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 책을 1년에 50권씩만 읽어봐. 인생이 변할 거야. 책을 왜 읽냐고? 책을 읽는 이유는 세상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거야. 특히 10년, 20년 뒤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더 나은 습관을 만들고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책을 출간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해서 책을 낸 거라고. 책이라는 게 쉽게 내는 것이 아니거든. 책 읽기 쉽지 않다고? 요즘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유튜브에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봐봐. 웃긴 영상만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을 봐야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넌 돈도 많이 벌고 싶지?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남들보다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자신이 처한 여건에서 그것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행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 대부분 하는 말은 돈은 갑자기 벌린다는 거야.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할 때는 안 벌리더니 뭐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나도 아직 돈은 별로 없어. 사람은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해. 운도 따라줘야겠지. 나는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그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야. 돈도 때가 되면 많이 벌 수도 있어. 하지만 나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많은 돈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야. 나 자신이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돈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생뚱한 질문을 하나 할게. 살이 찌기 쉬운 사람은 누구게? 살을 갑자기 뺀 사람이래. 그러면 돈을 날리기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갑자기 돈 번 사람이야. 맞는 말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살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다시 쉽게 살찌지 않아. 마찬가지로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무겁게 생각하지. 그래서 그런 자산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평생 책도 읽고 공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냐고? 그렇지는 않아. 나도 아직 마음도 약하고 아직 많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지만 난 강해지려고 해. 우선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 좋은 책과 유튜브를 시간 날 때마다 보며 내 마음의 힘을 기르고 있지. 무식하게 본능적으로 살면 안 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해. 목표를 세워야 하고 계획표를 짜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 목표를 높게만 가져가는 것은 큰 의미 없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것은 그냥 꿈일 뿐, 계획 없는 꿈은 그냥 꿈이고 이상일 뿐이야. 무엇을 하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는 거. 그게 회사 조직 생활이든 중고생이 시험을 보든 전략이 필요해. 책상에 앉아 디립다 공부만 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돈이란 것은 운도 따라줘야 벌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번 종잣돈으로 부동산, 주식, 코인에 투자하잖아. 운이 없으면 망하고 운이 좋으면 대박 나는 거지. 그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도박 게임이야. 운이 없으면 네가 뭔 짓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없어.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야. 요즘 세상에서는 성실은 기본으로 깔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시작해야 하지. 열심히만 살아도 밥은 먹고 살아.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밥만 먹고 삶을 이어간다고 만족할 수는 없잖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하고 행복감을 줄 것인지 생각해 봐야지. 내가 가진 타고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 노래를 잘하면 노래, 운동을 잘하면 운동, 글을 잘 쓰면 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아. 아직 네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요즘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 방법은 좋은 책과 좋은 영상을 봐라. 이거야. 좋아요와 구독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부탁드릴게요.